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뭐 지수가 조금 빠졌죠. 뭐 지수 그래서 간단하게 좀 체크해 드릴 거고요. 오늘 장중에 이제 그 월요일부터 오르고 있었던 그 코로나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서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관련주들이 왜 올라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대선주들이 안 가죠. 그죠? 뭐 이런저런 이슈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 이 대선주가 끝난 건지 아닌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오늘 오후 5시인가요? 뭐 이준석이 이제 이준석 뭐 기자회견을 해서 단일화를 절대 하지 않겠다. 네, 요런 이제 그 거부 의사를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서 누구 거는 오르고 누구 거는 떨어졌겠죠. 네, 그것도 같이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내일이 금요일인데 내일 실제로 이게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네,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우리 회원들한테 좀 가르쳐 드렸던 건데 여론조사 동향을 좀 오늘 여기 저녁 방송 때도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보시면 오늘 지수 마감은 뭐 큰 적이 없이 그냥 끝났고요.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2% 빠지긴 했는데 최근에 그냥 옆으로 돕니다. 그래서 급락하기 전에까지 일단은 V자로 빠르게 회복을 시켜놓고 옆으로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하락은 뭐 큰 의미는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미국 따라서 조금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여기서는 뭐 하락이 좀 나오는 자리니까 이거는 뭐 그 신경 쓰일 게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겠죠. 이쪽도 그냥 뭐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뭐 지금 138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죠? 이거는 환율이 급락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의 이제 관세 협상 거기에 이제 뭐 환율 얘기도 좀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고, 자, 그다음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네, 지수 얘기는 할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로나 수혜주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중국 중화권에 뭐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관련주가 올라갈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해드렸는데 실제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처음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죠. 뭐 시젠, 그다음에 수젠텍 이런 것들, 그죠? 수젠텍도 보시면은 뭐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네. 뭐 월요일날 첫날부터 그냥 상한가 나오고 세게 치고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오늘이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보시면 뭐 진원생명과학 이런 거 월요일부터 실제로 거래가 들어와서 움직이더니 이틀 단기 눌림목 나오고 오늘 상한가 나왔죠. 잘 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그린생명과학 이 현상이죠. 여기도 월요일부터 움직인 종목이거든요. 그 다음에 더 바이오메드 이런 것들 이 현상이고, 그 다음에 셀리드 이것도 이 현상, 그죠? 다 월요일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진매트릭스 상한가는 못 갔지만 어쨌든 4일 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4일 동안 한 50% 이상 올라온 것 같아요. 50%? 네, 50% 올라왔다. 네.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 요거 다 마찬가지. 네, 시원시원하게 올라옵니다. 거래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진원생명과학 보셨죠? 그 다음에 뭐 슈마시스 26%에 끝났는데 이것도 뭐 시원시원하게 올라오고 있고, 뭐 이런 데서 사가지고 들고 있던 분들은 이제 본전이나 아니면 수익권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좋은 모습이고, 액세스 바이오도 마찬가지겠죠. 거래도 괜찮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코로나가 지금 되게 심각해져서 오른다기보다 그냥 그런 뉴스 나오는 거를 세력들이 잘 활용을 해서 주가를 올리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미국 쪽에 미국의 그 식약청 있죠, FDA. 미국 FDA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 요 주사를 갖다가 젊은 사람들한테 뭐 임상 실험 다 확실하게 된 것도 아닌데 젊은 사람들한테 맞추지 말고 그냥 65세 이상이나, 그죠? 네. 아니면 뭐 고위험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감기 조금만 걸려도 이렇게 확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증 환자들 위주로만 뭐 백신을 놓게 하자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일반 사람들은 백신 맞을 필요 없다 이거지 뭐.
미국 쪽 얘기예요 지금. 뉴스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트럼프가 뭐 80% 이상의 약값을 인하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죠. 그죠? 네. 그리고 뭐 백신까지 저렇게 안 맞게 하겠다 이렇게 가면은 국제 그 뭐예요 거대 바이오 기업들 있죠 제약회사들 여기 망합니다. 망한다고. 어? 여태까지 그 갑질하던 그 국제 저기 뭐야 큰 제약사들 있잖아요. 어? 약값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고 막 이런 애들을 지금 트럼프가 혼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갔거든이 아니라 혼내주고 있어요. 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좀 상관이 없고 그거랑은 어쨌든 이제 이 코로나 관련주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무슨 중국의 코로나가 뭐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죽고 막 그래서 올라간다기보다 그냥 그런 뉴스를 잘 세력들이 활용해서 올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월요일부터 올라오면서 그동안에 강세를 보였던 이재명 정책주나 이재명의 새로운 인맥주들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월요일날 이 코로나 관련주들 얘기해 드릴 때 제가 그 얘기를 했던 목적이 뭐였냐면 이재명 테마주가 안 가면서 돈이 이쪽으로 가서 이쪽 코로나 관련주가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뭐 다른 테마주도 움직인다 그랬지만 그때 제일 셌던 게 코로나 관련주였거든. 그렇죠. 뭐 브라질산 뭐 닭고기 수입 금지, 수입 중지, 금지가 중지 뭐 이래가지고 왜 체리브로나 이런 닭고기 주들이 움직이기도 했지만 그거보다는 이쪽이 더 크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 종목들이 막 상한가 돈을 여러 개 나오고 막 그래요. 코로나 쪽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 제가 분석해드렸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이제 여론조사 발표된 것들 제가 코로나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들은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관심 가지실 분들은 가셔도 돼요. 뭐 실제로 저희 방 보유 종목 중에 웰크론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오늘 11% 급등하길래 오늘 여기에서 수익 실현을 해드렸어요. 이틀 전에는 한중 NCS 여기에서 이제 이거 이재명 에너지 고속도로 이것도 수익 실현을 하고 저희 방에 요즘에 뭐 폭발적이까지는 않은데 아주 꾸준하게 돈을 돌리고 있어요. 꾸준하게 돈이 돌아. 요즘에 저희 기존 회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다 똑같은 소리 하세요. 그러니까 제 리딩대로 100% 따라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소리 하세요. 돈이 계속 돕니다. 대표님 돈이 계속 돌아요. 어떤 분은 잘 돈다고 하고 어떤 분은 아주 잘 돌진 않는데 아주 돈이 계속 돌아요. 꾸준하게. 그게 뭐예요? 계속 수익 실현이 있고 그 돈을 잡고 다른 종목에 투자하고 또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요즘에 개미들 수익 안 난다고 난리지긴 했는데 저희는 어쨌든 수익이 나요. 물론 이제 폭발적인 수익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그리고 대통령 되고 나서 이제 누가 되든지 간에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가겠죠. 그렇죠? 그때 폭발적으로 벌리겠지. 어쨌든 저희는 뭐 최소한 수익은 내고 있어요. 돈도 잘 돌고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수익 실현을 했는데 웰크론이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마스크죠. 오늘 마스크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그 중에서 이 녀석이 대장이었어요. 거래도 좀 들어왔고 간만에 350만 주. 어제 대비 거래량이 10배 이상 늘어났죠. 장중에 수급도 좋았고 바로 수익을 좀 챙겨드렸죠. 이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 관련주들의 시세 확산이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오늘 보면은 여론조사가 뭐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는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지만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론조사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 보세요. 제가 요즘에 계속 이 표현을 쓰죠. 그래야 이제 뭐 여러분들의 정치 성향이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중간이건 기분 나쁘시지 않을 수 있거든. 근데 제가 이제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여론조사 동향을 얘기를 정확하게 해드려야 종목들 들어가서 수익도 날 거고 안 물릴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들어갔다가 수익 났는데 안 팔고 버티다가 손실나서 끌려다니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자, 그냥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 MBS인데 MBS라는 곳은 좌편향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리얼미터, 한국갤럽,
MBS. 좀 이따가 이제 우편향 여론조사 그쪽도 보여드릴 거예요. 이재명 46, 김문수 32. 와, 14% 차이. 이걸 보면은 아무리 해도 그죠? 김문수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드디어 이준석이 3%, 5%, 6%, 7% 나오던 애가 10%가 됐어요. 10%가 됐어.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여기 좌편향이니까 자꾸 이준석 지지율을 좀 올려주는 것 같다. 왜? 그래야지 끝까지 이 지지율을 믿고 끝까지 이제 완주하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얘 아까 좀 전에 완주한다고 했습니다. 단일화 안 한다고. 네. 10%가 실제 투표에서 10%가 넘게 나오면 대선 때 쓴 돈을 정부에서 보존을 해줘요. 내준다고 대신 쉽게 얘기해서. 근데 10% 이하가 되잖아요. 그럼 지가 돈 내고 망해야 돼. 지 돈 쓰고. 이준석이 지금 그걸 믿고 지금 한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보면은 뭐 그죠? 네. 대통령은 이재명 씨잖아요. 정권 교체가 55%, 재창출은 34%, 21% 차이 나니까 그러면 뭐 예? 이재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김문수랑 이준석을 합해도 42%니까 이재명한테 안 돼. 이래 봐도 안 돼요. 저래 봐도 안 돼. 지죠? 지는 걸로 나오잖아. 근데 이재명의 여론이 이게 지난번 조사보다 3%가 떨어졌대요. 김문석, 이준석은 올랐고 이준석의 특히 이준석의 지지율이 왜 올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난 1차 TV 토론을 잘했거든. 여러분도 아마 인정하실 거 잘했어요. 얘가 싸가지는 없는데 머리는 있어요. 말은 잘한다고. 네. 싸가지 없어서 그렇지. 네. 이준석 지지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저는 이준석을 혐오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지지하신 분들은 다른 방송 보세요. 네. 전 이준석 지지자가 아니고 혐오자입니다. 얘만 보면 그냥 화가 납니다. 그냥. 네. TV 토론 잘했다 이재명 42%. 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낮에도 제가 그 얘기 많이 했는데 아니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TV 토론에서 실수를 많이 해서 그런 건데 이재명이 TV 토론 잘했다가 42%라고요? 에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저건 좌편향 여론조사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리얼미터. 대표적인 뭐 좌편향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에요, 그죠? 이재명 48, 김문수 38, 이준석 9%. 근데 여기는 두 사람 걸 더하면 비슷해. 이 둘이 합치면 비슷해져요. 거의 똑같아져요. 근데 이거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건 뭐냐? 지지율 격차가 이재명과 김문수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김문수 씨의 지지율이 막 치고 올라오는 건 맞아요. 얘네들도 이제 그걸 못 숨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조사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여론조사가 다 의도가 있다라고 봐요. 특히 우리나라 여론조사는. 근데 해외도 비슷해요. 우리나라만 그러겠어. 과학 통계는 과학이다라는 이제 그런 세뇌를 시켜놓고 딴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난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의 지지율은 좀 떨어지고 김문수의 지지율은 오르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저거는 이제 좌편향이고, 자 그다음 우편향을 보여드리죠. 우편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 45, 김문수 41. 보수 오른쪽에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고무적인 이제 여론조사죠, 그죠? 네. 그럼 둘이 격차가 3%예요. 오차 범위 내 접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준석이랑 합하면 너끈히 이깁니다. 물론 이준석이 단일화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됐고 이 정도면 혼자 해도 될 정도거든요, 그렇죠? 보수 쪽에서 결집하면 뭐 이길 수도 있는 뭐 그런 결과죠. 근데 이거 어디서 했느냐? 데일리 안에서 의뢰해가지고 공정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는데 여기는 우편향입니다.
이걸 알고 계시면 우편향 고려 참고하시면. 근데 이게 그전에는 그전 조사에서는 뭐 7% 차이 났는데 요번에 3%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거 가지고는 확실히 부족해요. 근데 어쨌든 김문수 씨가 이재명 씨를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 건 맞다. 네. 추격하는 게 자꾸 보이면은 보수가 더 결집을 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말고 더 있어요. 뭐 KPI 뉴스인가 거기에서 나온 여론조사도 있는데, 뉴스 어디더라? 그건 그냥 이거였나? 아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뭐 KPI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리서치 뷰인가? 네, 거기 여론조사도 있는데 아무튼 이게 뭐냐면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론조사 그 공정 거기 말고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라고. 네. 그 제가 요거는 지금 찾아놓은 게 안 나오네. 근데 이제 오늘 아까 5시에 그죠? 네, 5시 이준석이 이제 그 뭐였냐면 기자회견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이준석 대선 완주 선언, 대선 투표지에 이름 선명히 할 거. 그러니까 절대로 단일화 안 하겠다 이거지. 제가 이준석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싸가지가 없어. 내가 제일 잘났어. 제가 저번에도 그 얘기 드렸잖아요. 얘는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단일화 안 해서 욕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원래 이래요. 그래서 항상 맨 끝에 가서 분란을 일으켜요. 3년 전에 대선 때도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그죠? 가까스로 되긴 했지만 막판에 국민의힘을 초토화시킨 게 상대방 대선 후보인 이재명과 민주당이 아니라 자당의 당대표였던 이준석이었어요. 얘 때문에 국민의힘 선거 그때 대통령 선거 말아먹을 뻔했거든요. 그때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또 그러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런 게 좋은 이런 게 좋은 거야 얘는. 저는 이준석이 이번에 꼭 대선 완주해가지고 선거비 그 나중에 지지율 10%가 아니라 5%도 안 나와가지고 그냥 선거비 보장 하나도 못 받고 쫄딱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 이준석을 혐오하는 사람이라고. 네, 지지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 듣지 마세요. 네. 제가 무슨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제가 공짜로 이건 진짜 거의 봉사하듯이, 그죠? 매일 저녁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제가 뭐 그런 분들한테까지 욕 얻어먹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밑에 댓글 보니까 재밌대요. 민주당 성향의 지지자들은 잘했다, 끝까지 가라 이러고 있고, 보수 쪽 이제 그분들은 이제 욕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네. 이준석이 이제 이렇게 하는 바람에 당연히 주식이 움직였겠죠, 그죠? 네, 움직였는데 어떻게 움직였느냐? 일단은 이재명 관련주가 시간에서 올랐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게 올랐는지를 쭉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이제 시간에를 보기 전에 이런 걸 또 보시면 돼요. 요즘에 그 NXT라고 해서 넥스트레이드 대체거래소가 생겼잖아요. 일반 주식은 오후 3시 반에 끝나는데 대체거래소 가능 주식은 오후 8시에 끝나죠. 그러니까 시간은 6시에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그 대체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이재명 테마주를 보면 돼요. 그게 대표적인 게 동신건설입니다. 동신건설. 요게 시간에서 자, 장중에 일반 거래소에서는 마이너스 3%로 끝났죠. 근데 대체거래소에서는 플러스 3%로 끝납니다. 별로 효과가 미미해요. 오르긴 했는데, 왜냐면 이준석이 끝까지 가겠다 그러면 이제
보수가 분열됐다 그러니까 그럼 이재명한테 당연히 유리하죠. 근데 이재 저기 누구야 이준석이 보수는 사실 보수는 아니에요. 무슨 개혁 보수 뭐 이러는데 죄송한데 그 개소리입니다. 뭐 개혁 보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진보면 그냥 진보고 보수면 보수지 거기다가 무슨 보수 무슨 진보 이렇게 뭐 갖다 붙이죠.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 민주주의면 민주주의지 조선인민민주주의 그건 뭐예요? 그 빨갱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에다가 자꾸 뭘 갖다 더 붙이면은 그게 이상한 거거든. 공감하시죠, 그죠? 근데 무슨 얼어 죽을 개혁 보수야? 보수는 보수지. 네. 근데 아무튼 얘는 보수 아니에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얘 때문에 이재명 관련주들이 오르긴 했는데 대책으로 해서 가능 종목인 동신건설이랑 에이텍도 있거든요. 얘도 보니까 뭐 움직인 게 없어요. 장중에 좀 아까 좀 오르긴 해서 5%까지 오르긴 했는데 끝날 땐 다 내려오더라고. 이런 걸 봤을 때 내일 이재명 관련주들의 약발이 좀 약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시간에서는 또 어떤 게 많이 갔냐면 좀 보여드릴게요. 시간에서는 형지 그룹주들 있죠. 요게 좀 많이 갔어요. 시간을 띄워드릴게요. 잠깐만요. 보면 형제 INC 마이너스 장중에는 마이너스 7%로 끝났는데 시간에서는 상한가 같죠. 그렇죠? 그리고 형지글로벌 이것도 시간의 상한가. 장중에 5% 하락했고요. 시간에서 상한가. 형지 엘리트 이것도 장중에 4% 빠졌지만 시간에는 상한가 직전에 끝났네요. 시간의 상한가 직전. 이런 식. 그 다음에 다른 이재명 관련주 중에 올라간 게 뭐가 있냐면 요 정도고요. 형지그룹주들이 좀 움직였고 뭐 상지건설 이런 거 뭐 장중에는 플러스 1%로 끝났는데 시간에서 한 4%? 그 정도. 그리고 별로 없어요. 오리엔트 전공 요거 이재명이죠. 요거 장중에 4% 급락, 시간에서는 3% 상승. 그럼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지. 별로 뭐 이렇게 오른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락한 것만 조금 메꿔놓는 식으로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준석의 이제 단일화 얘가 이제 말을 안 바꿀 것 같긴 해요. 선거가 이제 10일 남았나요? 10일 남은 거죠. 네. 그 약간 틀릴 수 있어요. 제가 뭐 D- 이거 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대충 해요 저는 그거. 뭐 12일이건 13일이건 11일이건 그냥 양이 좀 주자. 근데 12일 맞지 않나요? 근데 어쨌든 얘가 보니 이준석 얘는 단일화를 안 할 것 같아. 네. 옛날에 그 피닉제라고 2인제 있잖아요. 2인제.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것 같아.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이재명 테마주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요. 호재긴 호재 맞죠. 네. 호재죠. 보수표를 분산시키는 건데. 한 3%, 5%만 가지고도 이거 큰 적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서 그런 거 있었어요. 이제 어제 얘기해드린 것 같은데 이재명과 김문수 지지자들은 거의 대부분 나중에 후보를 바꿀 생각이 없대요. 근데 이준석은 절반 정도가 40몇 %였는데 절반 가까이가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되는 쪽으로 붙겠다는 뜻이에요. 김문수 씨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준석께 같이 오른다? 말도 안 되는 거야. 한쪽은 가짜거든. 네. 이해가시죠? 네. 어쨌든 이제 내일 뭐 이제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제 시장 열려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일단은 현재까지의 느낌으로는 내일 그렇게 이재명 관련주가 이것 때문에 크게 오르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누구예요? 여긴 또 빠졌겠죠? 누구예요? 여기? 김문수 관련주 평화홀딩스하고 평화산업 두 개 정도만 보시면 돼요. 평화홀딩스가 장중에도 6% 빠졌는데 시간에 의해서도 한 4% 빠졌고요. 평화산업 요것도 장중에 5% 시간에 의해서 4% 추가를 나왔어요. 이쪽에 악재가 맞는 거죠. 대형포장 장중에 5% 시간에 1% 우원개발 반응 없죠. 그러니까 평화산업이나 평화홀딩스가 김문수 관련주 중에서 그냥 맨날 붕 떠갖고 막 노는 애들이 쟤네들이잖아요. 근데 쟤네 둘 빼고는 나머지 보시면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옵티시스 뭐 어쩌라고요. 아예 시간에서 거래가 안 됐어. 한솔음 됐고 마이너스 0.9% 반응을 안 해요. 이윤석이 그렇지 뭐 이러면서 화신전공 마이너스 0.3% 이러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이준석이 큰 정치적인 상처를 입고 좀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준석 정말 싫어하죠. 예. 저는 뭐 대학교 공부도 중요하고 그죠? 그 사람의 스펙도 중요하고 그 다 좋은데 인성이 안 되면 그런 사람은 정치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죠? 공감 가시는 분들은 오랜만에 저기 유튜브 쪽에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안 그래요? 인성이 돼야지. 인성이 안 되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깨져서 이렇게 좀 고쳐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쟤는 나이가 이제 40대인데 쟤 40대예요. 쟤 20대 30대 아니야 쟤. 쟤도 이제 저기 됐어요 이제. 그 뭐야 하여튼 뭐 표현하기 좀 그런데 40대라니까 쟤도 이제. 네. 인성이 돼야지. 네. 인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관련주들은 이렇게까지 정리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단일화가 그러면 되냐 안 되냐는 차라리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12일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앞으로 이제 대선주가 끝났느냐? 안 끝났죠. 안 끝났지. 근데 이준석이 어쨌든 아까 뭐라도 선택을 했으니까 시장 영향을 줘야 되는데 미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수 쪽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겠어요? 네. 뭐 하겠어요? 뭉치겠죠. 야 이준석 보수 쪽에서 이준석 되게 싫어합니다. 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지는 개혁 보수라고 하면서 보수인 척하는데 저 보수 아니에요. 네. 이준석의 스승이 유승민이잖아. 그러니까 똑같다니까. 예전에 유승민하고 김무성이 새누리당 박살내놓고 나갔잖아요. 쟤도 똑같은 거 계속 저짓만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러면 내일이죠. 내일 저녁 때 이 얘기 해드려야 된다. 내일 저녁에 저녁 8시에 KBS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2차 TV 토론을 하거든요. 그거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한 사람 또 있던데 그 사람 진보당인지 뭔지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TV 토론을 하겠죠, 그죠? 요번에 이제 안건은 뭐냐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네. 감사합니다. 저랑 생각이 좀 같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제가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네, 좋아요. 나중에 녹화 보신 분들도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TV 토론을 하는데 아마 요번에 토론 주제는 지난번에 경제였는데 요번에는 이제 사회래요. 사회 분야에 대해서 그런 주제로 이제 토론을 하는데 중국 얘기가 의외로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의외라고 하기보다는 중국 아시겠죠? 중국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 중국 얘기를 가지고 이준석이나 김문수 쪽에서 이재명을 이제 많이 이제 공격을 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이재명이 어떻게 방어를 하고 잘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반중 정서는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중 정서 우리나라 굉장히 강하거든요. 중국을 싫어하는 나라 중에서 상위권에 드는 나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예요. 근데 신기하지, 그죠? 제가 이 얘기에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중국이 싫으면서 중국에서 파는 그 저가 물건 테무, 알리에 다 사고 앉아있구나. 그거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전 진짜 가슴에 손 얹고 테무나 이런 거 저는
거래해 본 적이 없어요. 왜 해? 그리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친중 정치인들 많거든요. 국민의힘도 친중 정치인 많아요.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그런 정치는 좀 걸러야 되지 않겠어요? 왜 반중 정서가 이렇게 심하면? 근데 또 뽑아. 개인적으로 그런 거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중국이 그렇게 싫대. 근데 지네 지역구 의원은 친중 정치인이야. 누구 뽑았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 뽑았대. 돌아버리겠어요. 네?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제가 틀린 말 합니까 지금? 나중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반중 정서가 심하시면 그런 건 좀 가려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그런 거 보면 답답해 죽겠어. 근데 어쨌든 내일 그 TV 토론회에서 아마 중국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대충 느낌이 와요.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할지. 제가 중국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왜 싫어하겠어요? 너무 잘 알아서 싫어하는 거거든. 그래서 뭘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할지가 대충 알겠고, 이재명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저는 대충 알겠어요. 여기서 말은 못 하겠어요. 낮에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도 그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노골적일 것 같아서. 저 잘 알아요. 잘 알아서 어떻게 할지 안다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뭐 다 정치적인 성향이 있을 텐데 그런 얘기하면 좀 불편해하는 분들 계실까봐 말은 못 하겠는데 아무튼 내일 한번 잘 보세요. 이준석이랑 김문수 쪽에서 중국 이슈로 아주 세게 파고 들어가면요, 김문수하고 이준석 지지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재명이 또 잘 대응을 잘하면 이재명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네. 내일 그 TV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7일인가? 27일 이후로는 아마 더 이상 여론조사 발표를 못한대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선거 왜 일주일인가 앞두고 선거에 영향 준다고 여론조사 발표 못하게, 여론조사 할 수는 있는데 발표 못하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TV 토론 끝나고 23일이니까 뭐 24일하고 25일날 그 TV 토론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26, 27일날 발표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마지막 여론조사 발표라고. 내일 아마 TV 토론에서 아마 아주 사생결단을 낼 거야 아마. 네. 네. 그렇죠? 요즘에 걱정되는 건, 이건 제가 걱정되는 겁니다. 이준석이 아니라 이재명 그 후보가 너무 말을 세게 하더라고요.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뭐 최근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호텔 경제론이랑 뭐 120원 커피 원가 그거, 네. 그거 가지고 계속 내가 뭐 잘못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태도로 만약에 TV 토론에 2차 TV 토론에 임한다면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지 않겠나. 네. 그러면 이제 이재명 테마주 이제 들고 있는 분들은 이제 엄청 더 힘들어지시는 거죠. 반등이라도 한번 나오고 떨어져야 탈출할 수 있는 기회라도 한번 잡으실 텐데 그런 기회까지 사라질까봐 좀 신경이 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그 TV 토론 그거 보세요. 그게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가장 핵심되는 얘기고요. 중국 관련된 얘기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요거 보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뉴스인데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 막 이런 시사 프로에서 맨 마지막에 왜 다른 거 보여주면서 끝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심각한 얘기 하다가, 그죠? 저도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얼마 전에 북한이 제대로 된 무기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신형 구축함을 만들었어요. 생긴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 막 생산하고 있는 그런 구축함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신형 구축함. 그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북한이. 근데 김정은이 오늘 이거 진수식 한다고 그래서 왔거든요. 왔는데 침몰했어. 진수식 한다고 했는데 오늘 침몰했다고. 북신형 구축함이 좌초됐다. 뭐 미국식으로 하다가 저기 됐다고 그러더라고. 자빠졌대요. 응? 자빠졌. 여기 보니까 여기서 있다. 저 배가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위성사진 찍었는데
이 배 보이세요? 누워 있는 겁니다. 옆으로 확 제껴졌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노발대발했답니다. 네. 갓날 새끼들 가만 안 두겠다고. 뭐래더라? 6월달까지인가? 6월달까지. 6월. 네. 아니 5월 이제 22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6월까지 6월 전원회의 때까지 원상복구를 지시했대요. 완전. 네? 자동차도 여러분들 물에 빠지면 폐차시키는데 예? 배는 온전하겠냐고. 여러 명 총살당하게 생겼습니다. 네? 네? 자빠졌어. 그러니까 멋있게 그 진수식 하려고 배를 쫙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냥 잡아뜨린 거예요. 그냥. 아휴, 아까 이거보다 한참 무서웠는데. 네.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이런저런 정치권 얘기 해드렸는데 정치권 얘기 들으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죠? 네. 마지막에 이 얘기를 끝내도록 하죠. 내일 코로나 관련주들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 뭐 단기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그쪽 들어가서 재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저녁에 있을 TV 토론 관심 갖고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면 제 방송할 때랑 시간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내일 저녁 방송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왜? 저도 원래 TV 토론회를 저런 거 되게 보는 거 싫어하는데 내일은 나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민 중입니다. 근데 아마 방송 하긴 할 것 같아. 혹시라도 안 하게 되면 저 사람 TV 토론회 보러 갔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이준석은 본인의 이제 미래를 결정했으니까 보수가 결집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죠. 결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3년 전에 이준석한테 뒤어가지고 시끄러웠거든. 네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